아요. 여기 글자판이 아예 사라져서 못하게 했어요. 자, 요거요. 지금 3학년산자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비교연산자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교연산자에서 뭐 쓰면 돼요? 비교연산자가 이거 있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앰퍼샌드 쓰면 됩니까? 아니면 버티컬 바 쓰면 됩니까? 앰퍼샌드를 써야죠. 얘가 A라는 조건이 있고 B라는 조건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if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참이면 반드시 누구도 실행해서 얘를 확인해야 돼요? B가 참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둘 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A가 만약에 거짓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B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거짓인데 얘를 왜 실행합니까? 그래서 실행 안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게 참일 때는 반드시 얘를 확인해서 얘도 참인가라고 확인해야 되니까 얘를 실행하지만 앞에 있는 게 거짓이면 모두 이걸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조건은 거짓이 되니까 얘를 실행을 안 해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안 한다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바꿀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앰퍼샌드 그리고 뒤에 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됐어요? 조건문을 이렇게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에러 카운트가 이렇게 늘어나면 아예 여기 이 부분까지도 다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게 지금 이 둘을 안 보이게 아예 얘를 다 안 보이게 하려면 이 자체가 안 보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이 자체가 아예 안 보여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이전엔 제가 요거를 에러 카운트가 늘어나면 그 에러 카운트를 부모한테 전달하고 부모 카운트에서 이거 자체를 아예 출력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올려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요번에는 그냥 여기에서 이거 자체를 아예 출력을 할지 말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건문은 이거예요. 조건문은 얘로 했을 때라고 해서 요거를 일단 써먹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버튼 그리드는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고요. 자, 조건문에 따라서 이걸 통째로 보이고 안 보이게 하겠답니다. 그러면 if문을 위에다가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열고 여기에서 if문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는데, 그죠? 그러면 얘를 인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쓰면 지금 얘가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여기에서 if 해서 아니야 if 뭐한다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바로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러가 나고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빈 프래그먼트로 감싸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빈 프래그먼트를 감싸면 에러가 안 나네요. 그럼 이제 얘를 통째로 어디에 넣으면 돼요?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요걸 통째로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 위에다가 중괄호를 쓰면 얘가 또 두 개로 인식하니까 JSX 문법에서 리액트에서 리턴하는 건 무조건 단일 엘리먼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 엘리먼트를 빈 걸 만들어 주고 거기에 if 문으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넣어주셨습니까? 제 의도대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세로 고침 일단 해서 초기화를 하고요. 들려봅시다. 들려보자고요. 네, 전체가 다 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번잡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빈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중괄호 안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앞서 우리가 단축으로 해서 if문을 축약했던 걸 그대로 활용해서 썼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행맨 게임은요. 지금 앱.js 가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기세 올리겠습니다. 에러 카운트를 추가했죠.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리액트라는 글씨를 이제 단어를 맞춰라라고 할 때 앱.js 좀 보겠습니다.
앱.js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그냥 하드 코딩해서 리액트라는 글씨를 넣었단 말이에요. 네. 자, 저 부분을 입력폼을 만들고 시크릿 워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입력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입력했을 때 그 단어를 맞히는 걸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제 글씨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입력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변수명을 저는 여기 있는 글씨랑 똑같은 걸 쓸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ecret word라는 변수가 secret word라는 프롭 속성에 담기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secret word라는 건 변수명을 잡은 적이 없으니까 이 변수명을 여기에서 const 얘를 set secret word use state 에서 초기값은 없어 인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자, secret word라는 변수명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변수명의 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건 함수 set secret word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set secret word를 통해서 단어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이 게임판이 안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단어가 설정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빈 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빈 값이면은 여기에 이 틀린 횟수니 뭐 게임판이니 이런 게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앱제스에서 이 누구한테요? 게임보드한테다가 게임보드를 화면에 출력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뭐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속성도 같이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속성을 하나, 이 게임보드를 보여줄지 말지 속성 is shown 이라는 속성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겠대요. 자, is shown에다가 일단은 뭘 넘길 거냐면 저 secret word를 넘길 거예요. secret word라는 단어를 넘겨줄 겁니다. 자, 그러면 받은 게임보드 입장에서는 시크릿 워드의 값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게임보드 안에 있던 이 녀석들을 다 출력하지 말자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보드에 가서 is shown 넣어야 되겠죠? is show이라는 거에다가 요거 맞춰야 될 단어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똑같은 데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is show 해볼게요. 굳이 똑같은 거 넘어오는데 이걸 얘다 담을 필요가 있나? 써놓고 보니까 그러네. 에이, 이거 안 씁시다. 어차피 똑같은 거 넘기는 건데 얘 글씨가 있으면이라고 하면 되잖아. 안 쓸게요. 뺄게요.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시크릿 워드가 여기 빈 문자열입니다. 자, 그러면 게임보드에 가서 시크릿 워드의 값이 빈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게임보드 올게요. 게임보드에 오시고 게임보드에서 빈 문자열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안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넣어서 그냥 할게요. 여기에 클래스명을 넣어서 클래스명을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값이 들어오게 해도 되고 여기다 직접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 써볼게요. 자, 우리 스크립트 워드의 값이 있니? 라고 물을 거고요. 있나요?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클래스명 아무것도 안 넣고 없다라고 한다면 히든이라는 걸 넣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히든이라는 거 있을 때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놨거든요. 시크릿 워드에 지금 값 없잖아요. 값 없으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수로요. 여기에 한 칸이라도 띄우면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나와요. 한 칸이라도 띄우면 빈 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띄웠어요. 아니, 띄우면 안 된다고.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그래서 얘가 비어 있으면 이게 지금 비어 있고 이게 비어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요? 이게 비어 있으면 그래서 비어서 여기에 값이 false이면 누가 나오게 한 거예요? 얘가 나오게 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다고요. 얘가 이거와 같니? 라고 해도 똑같아.
여기에서 얘가 없는 거니까 잠깐만 이건 똑같은 거고 false와 같니? 없는 거와 같니? 라고 쓴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false 인 거는 false 이게 true와 false가 아니니까 얘로 구분할 수는 없구나. 그냥 값이 없니? 그렇게 해도 되고 있을 때 없을 때 변수명을 잡고 그 변수명에 있는 거 뭐 여기에다가 클래스 네임을 아까 우리 버튼에서 한 것처럼 여기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변수명이 들어오게 하고 얘가 없을 때는 거기에 히든을 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렇게 해도 돼요. 앞서 누구에서 했던 거예요? 버튼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비워놨다가 얘가 폴스라고 한다면 거기에 히든 넣자. 그게 여기에 나오게 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네, 코딩을 그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직접 여기에다가 시크릿 워드의 유무에 따라서 히든이 있고 없고 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앨 때는 여기에다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냐면 저 단어를 이제 세팅할 수 있는 UI가 나왔어요. 맞춰야 될 단어를 세팅하겠다고요. 이렇게. 단어를 입력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단어를 설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게요.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다가 뭐 할까요? 그냥 setWord라는 컴포넌트니까 setWord라는 JS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력을 할까요? 해봅시다. setWord.js 자, setWord.js를 만들었고 네, 컴포넌트를 만들 거니까 상단에 리액트 여기 안에 우리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 가지고 변수를 바꿀 거고 그 변수의 값이 바뀐 거를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우리 use 이펙트 쓸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앱제스의 최상단에 있는 거 복사할게요. 앱제스에 있던 최상단에 있는 거 복사하고 함수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다. export, default, setWord 해서 export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받아와서 하겠다고요? 앱.js 불러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밀글을 세팅할 수 있는 setWord라는 컴포넌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setWord라는 컴포넌트는 입력하고 실행하는 버튼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setWord를 이렇게 해서 export를 하면 그걸 우리는 앱.js에서 import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앱.js에서 import를 할까? 아니면 게임보드에서 import를 할까? 우린 지금 게임보드 안에 있는 걸 보이고 말지를 여기에서 이미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일단 앱.js에서 import 앱.js에서 우리가 set 아까 word라는 컴포넌트로 만들었죠.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불러주고 여기에서 setWord를 밑에 여기 컴포넌트에 일단은 불러올게요. setWord 컴포넌트를 이렇게 실행을 합시다. 물론 저거 변수명에 따라서 쟤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얘도 지금 시크릿 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이게 하고 아니 안 보이게 하고 시크릿 워드가 설정 안 돼 있다라고 하면 set word 컴포넌트가 보이게 할 겁니다. 일단 화면처럼 작성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한테다가 우리가 뭐를 전달을 해줘야 되냐면 비밀글이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비밀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된 글이 뭔지 setWord라는 컴포넌트가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앱.js한테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게 알려주면 여기에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출력을 할지 말지 이 녀석을 출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한테다가 속성에다가 워드가 설정됐어 라고 해서 word setted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word setted라는 함수는 이 함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setWord라는 컴포넌트한테다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setWord라는 컴포넌트는 함수를 실행해서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
그러면 그 입력한 데이터가 1위로 들어오게 하겠대요. 여기다가 인수로 value를 받아올 거고요. 그 value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set secret word라는 이걸 이용해서 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set word secr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value를 이렇게 넣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t word라는 거에서는 사용자가 비밀글을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을 때 그 값이 여기 지금 word sette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부모 컴포넌트인 app.js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word setted라는 걸 전달을 할 거니까 그러면 다시 컴포넌트인 얘는 그걸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얘가 우리한테 뭐를 리턴해 준다고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거 리턴해서 div. 자, 폼으로 작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폼 태그가 어차피 하나의 엘리먼트니까 그냥 폼이라고 할게요. 폼에 라벨 인풋해서 넣으면 되겠고 그냥 인풋 하나 만들고요. 타입은 텍스트. 자, 그러면 이거 입력하는 칸이 만들어졌고 버튼 만들어 볼까요? 버튼. 기본 타입은 안 써도 썸밋이지만 썸밋이라고 할게요. 입력. 자, 저장하고 일단 화면 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여기에 값을 바꿔서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입력이란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이 일어날 거고 전송 이벤트가 일어나면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word setted라는 함수를 통해서 부모한테 비밀글이 이겁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값이 변경되면 할 일에서 onChange. 자, onChange에다가 함수 작성을 해서 그러면 얘가 할 일 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직접 쓴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쓴다고요. 함수명을 만들고 그 함수명과 연결을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이로 물고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어떤 단어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입력한 단어가 전송되면 되는 거예요. 저 폼의 전송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value가 전송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입력을 했을 때 클릭하면 바꾸고 입력을 눌렀을 때 그 입력한 글씨가 부모 컴포넌트가 전달해준 word setted라는 함수를 통해서 부모한테 전달되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 그 글씨가 일단 변수에 담기도록 해볼게요. 그걸 담아서 부모 컴포넌트한테다가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했을 때. 자, 이거는 앞서 우리가 뭐 했을 때랑 똑같이 하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여기에서 저는 폼을 작성했으니까 폼의 서밋 이벤트가 일어나면 전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네임 값을 넣어서 전 이전에는 폼을 안 만들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정석대로 폼의 전송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네임 값은 어쨌든 여기 그냥 워드라고 할게요. 네임 값은 워드라고 하고요. 자, 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송 이벤트를 눌렀을 때 할 일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전송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바뀌었을 때는 일단은 할 일이 여기에 onChange 이게 필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 폼에서 얘의 on submit 이벤트가 일어나면 여기다 직접 하면 될 것 같습니다. on submit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해서 arrow 펑션으로 할 일을 적읍시다. 그러면 요거 클릭하면 아마도 입력하면 어디론가 허공으로 얘를 전송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고 이 prevent default에서 기본 기능은 맞고 word setted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뭐든 그걸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다가 인수로 이의 타겟에 아까 우리가 여기 뭐라고 했죠? word라고 했어요. word에 value 해서 이렇게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입력한 단어가 wordseted라는 함수에 인수가 있으면 그 인수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수가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얘한테 일을 시켰던 app.js 좀 볼까요? 여기까지 됐어요? app.js를 보면 wordseted에는 그 글자가 들어오면 그 글자를 setScriptWor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를 바꿔주고 있습니까? 여기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컴포넌트로 확인하면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콘솔은 넣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setWord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바뀌는 게 필요 없었으니까 useState가 필요 없네. 뺄게요. 빼되 잠깐만 여기에다가 임포트하고는 그래도 인덱스에서 보면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불러와야지. useState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리액트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여기 입력 버튼을 입력했을 때 시크릿 워드에 단어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새로 고침했고요. F12 컴포넌트 갈게요. 컴포넌트에서 앱 컴포넌트 보고 있고 앱 컴포넌트에서 지금 앱 컴포넌트에서 시크릿 워드가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시크릿 워드라는 변수명이 그래도 이름은 있고 빈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어쨌든 게임보드에 전달될 거니까 그럼 게임보드를 봅시다. 게임보드에 보면 시크릿 워드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 했을 때 여기가 바뀌는지 보자고요. 뷰라고 입력을 해봤고요. 입력. 그랬더니 네, 뷰가 들어오고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된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이제 얘는 안 보이고 얘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시크릿 워드는 있으니까 얘가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제 시크릿 워드가 있을 땐 얘가 보이고 없을 땐 얘가 안 보이게끔 앱제스에 가서 작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앱제스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앱제스 볼게요. 이제 어디에 값이 있어요? 여기에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다고요.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으면 얘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얘를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건 지금 시크릿 워드가 있으면 얘를 보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에러 카운트에서 틀렸을 때는 안 보이게는 게임보드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건 건드릴 필요 없이 이 set word라는 컴포넌트만 또 이 시크릿 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 아까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으면 해서 했던 게 게임보드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하고 똑같이 여기에도 앞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이 참이니? 그럼 이거 해? 라고 했던 걸 똑같이 카피를 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 앱제스에 가볼게요. 시크릿 워드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if문을 씁시다. if에서 이거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를요? set word를 이렇게 해서 넣어줍시다. 아, 없다면이지 참. 없다면이라고 한다면 이래서 이렇게 앞에 느낌표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뷰라고 입력했으니까 여기가 VE 네 해서 세 칸을 만들 수 있는 게 만들어졌죠? 나요? 자, 잠깐만. 이러면 틀린 횟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바꾸고 싶은데. 이게 세 개인데 8번이나 주는 건 너무 과하게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6번, 아니 한 5번? 5번 해야 되지 않아? 요거의 개수를 가져와서 그거에다 숫자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바꿉시다. 여기에 맥스 에러요. 이것도 바꾸자고요. 맥스 에러를 뭘 반영해서요? 저 시크릿 워드의 단어 수를 반영해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하드 코딩해서 맥스 에러를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도 변수명 맥스 에러를 넣어주고요. 그 맥스 에러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변수명 맥스 에러를 만들고 맥스 에러를 바꿀 수 있는 set max 에러를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0이라고 해놓고 자, 여기 맥스 에러가 여기에 들어오는 걸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맥스 에러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에 이 글씨가 들어오면 그 글씨의 글자 수보다 그러면 여기 안에 글자 수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set script word 문자열의 개수를 구해오는 거. 문자열의 개수도 랭스를 구해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랭스에다가 2 더한 걸로 set max 에러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set script word 아니 secret word 얘의 length 플러스 2라고 해서 그걸 넣는 걸로 해볼까요? 됐습니까? 해볼까요? 자, react라고 입력을 해봤고요. 뭐야? 왜 2야? 입력을 하고 set secret word로 해서 value를 바꿔주고 그 value 바뀐 거에 여기에서 바뀐 게 바로 여기로 안 들어오나 보구나. 그러면 이 val의 개수를 하면 되지. 이 val의 개수를 해서 넣어볼게요. 다시요. 넘어온 요 var이 문자일 거고 그 문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고 다시 해볼까? 이제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바뀌었다라고 해서 순간 여기에 바뀐 게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글자 들어온 걸 가지고 랭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뭐 입력했지? U 입력했나? 어쨌든 A, B, C 해서 다 틀리면 지금 이렇게 사라졌는데요. 다 틀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고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리트라이 기회를 더 주고 싶어요. 리트라이도 뭐 한 3번까지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소한 한 번은 리트라이를 하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리셋해서 지금 틀렸으니까 새로 하자라고 해서 리셋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리셋이 이제 다시 시도하기가 되겠죠. 자, 다시 시도하기 부분을 만들려면 틀린 횟수도 초기화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횟수를 초기화해주면 리셋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그것만 하면 되나? 자, 리셋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게임보드에 가서 리셋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명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